한국 원형탈모 환우의 이야기 동화 2편 성진과 미영. 한 대학병원의 피부과 진료실 앞, 한 여성의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싫어! 안 한다고! 안 해!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며 옹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진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치료 초창기 병원을 드나들던 성진도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성진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성진님, 진료실 앞에서 대기해주세요. 진료실에서 한 젊은 여자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휠체어를 탄 채로 나옵니다. 쳐다보려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어깨를 바르르 떨며 훌쩍이다 흘린 손수건이 떨어져 주워 주려던 순간 저기... 재빠르게 나가버린 모녀의 모습에 어쩌지 못하고 성진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손수건에는 눈물 자국이 그득했습니다. 유성진님,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가발을 벗어볼까요? 이젠 솜털도 보이지 않네요. 많이 속상하시죠? 다시 면역 치료를 해보면 안 될까요? 지난번이 3번째였죠? 네. 마지막엔 아무 반응이 없었고요. 네. 첫 번째는 90% 정도, 두 번째는 60% 정도 머리카락이 났다가 다시 빠졌었고, 세 번째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 아마 이번에 면역 치료를 시도해봐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곧 좋은 약이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그 말만 10년째인걸요. 아닙니다. 지금 임상시험 중이에요. 그럼 저도 그 임상시험 시켜주세요. 안타깝게도 성진님처럼 너무 오랫동안 머리카락이 나지 않은 분들은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의료진과 연구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던 성진 씨는 저 멀리 처방전 발급과 수납을 하고 있는 아까 그 환자의 어머니와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갈등하던 성진은 그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손수건이요. 네? 아까 주워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나가셔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당황한 환자는 성진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다가옵니다. 미영아, 누구세요? 그러자 미영은 손수건을 받지 않고 성진의 손을 쳐서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미영 어머니는 얼른 인사하며 손수건을 주워듭니다. 어머니, 간호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저는 처음에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3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굶으면서 방에 누워있기만 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온몸에 이상한 진흙을 바르면 털이 난다고 제 몸은 홀딱 벗겨놓고 솔로 진흙을 바르셨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간절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미영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세 사람에게 몰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나요? 미영이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잠깐 다른 곳에 가서 함께 얘기 나누실까요? 미영씨, 내가 달콤한 커피랑 케이크 대접해도 될까요? 잠시만 시간 내주세요. 미영은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심하게 가렵고 화끈거리는 증상과 함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중증 원형탈모 환자마다 다 사연이 다른데 저는 통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부터 사회생활까지 다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전 꽤 씩씩한 편이었어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비닐을 꼭 챙겨 쓰고 축구를 했죠. 골도 잘 넣어서 인기가 많았어요. 롤러코스터도 무리 없었어요. 몇 가지 팁이 있었거든요. 지나치게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는 꼭 후드티를 입는다. 비상시에는 꼭 후드를 졸라맨다. 그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수영장이요. 아무래도 수영장은 무리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모자를 잡고 내려갔죠. 하지만 결국은 참담했어요. 전 제가 그렇게 오래 잠수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 아이가 제 민머리를 싫어했는지 별로 문제 삼고 싶지 않았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가발 하나 해달라고 그것 하나 못 해주냐고 울부짖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저는 그때 가발 하나가 어머니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이러다가는 곧 출석 개수가 모자라 자퇴해야 할 것 같다고 어머니께 전화를 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책상 위에는 가발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메모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맞춰주려고 했던 가발 가게 사장님께서 특별히 중증 원형 탈모 환아들 사정을 아시고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다는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 이 가발 쓰고 학교에 다시 가볼까? 하지만 저는 교실 문 앞에 서자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막상 교실로 들어가려니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지 심장이 두근두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일제히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제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성진아, 반가워. 오랜만이네. 그동안 많이 아팠다는데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히 돌아온 성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담임선생님의 당부 말씀이 끝나고 나서 공교롭게도 첫 시간은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발이 벗겨질까 두려워 체육 시간에는 아직 몸이 안 좋다며 쉬겠다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하던 그 친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성진, 좀 멋지다. 새로운 모습이다. 난 네가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소화되는 애인 줄 몰랐어.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보니 좋다. 자, 네가 그날 급하게 가느라 잊어서 내가 가져가 세탁해놨어. 특별히 내 향수도 좀 뿌려놨어. 근데 너 귀 좀 보여주라. 더운데 이제 귀 덮고 다니기로 했냐? 네! 우리는 빡빡 밀고 다니는데 너는 귀 덮고 다녀도 된다고 허락받았냐? 아, 귀 좀 보여줘봐. 귀! 아이들은 제 가발을 들추려고 저를 건드렸고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아이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너 쳤냐 이 새끼야? 그리고 순식간에 싸움이 벌어졌죠. 아이고, 속상해라. 하지만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어요. 저도 주먹이 세거든요. 왜 웃어요? 네, 맞아요. 수업 시간이라 선생님께서 금세 제압하셨어요. 많이 힘들었었겠어요. 난 그래도 20살 넘어 생긴 일인데. 아무래도 어린 시절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일반 학교는 포기하고 대안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더 힘드셨죠.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같은 질환의 친구들은 비교적 상황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환자들을 대하는 무례함이 덜하고 편견도 덜하고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요.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군대를 가지 못했고 이건 부러움을 사기도 했는데 사실 취업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면제가 되었냐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패밀리 레스토랑이요. 근데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최종 불합격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아니, 왜요? 가발을 쓰고 있었는데도요? 그러게, 왜일까요? 거봐요. 다 끝난 거예요. 미영씨, 면역치료 받느라 힘들죠? 네? 저도 그랬어요. 남들은 그렇게 부작용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는데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연고도 주시고 부작용에 대한 치료도 금세 해주시니까 견딜만은 했어요. 용감하게 가발도 모자도 없이 다녀본 적도 있는데 두피에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갔다가 머리에 온통 화상을 입어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무식해서 용감했다니까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민머리로 나갈 생각을 다 하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도 탈모라는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패션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눈썹은 왜 밀었어? 또 묻지요. 오지랖들은. 그래서 눈썹이라도 어떻게 났으면 좋겠어서 다시 면역치료라도 해보면 안 되겠냐고 의사 선생님께 졸라봤는데 다시 치료 시도해봤을 때는 아무 반응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신약이 나오길요. 약이 나오기는 나온대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의학이 발달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 그리고 연구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니 곧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같이 보이지 않는 환자의 수가 너무나 많고요. 사실 우리 숨어 있어서 그렇지 많잖아요. 그래, 많아. 엄청 많아. 다들 죄진 것도 아닌데 다들 숨어 살아. 환자라고 하면 죽는 것도 아닌데 무슨 병이냐고 하고. 맞아요. 저 자신도 그랬어요. 남들에게 말하기 불편했고 부끄러웠어요. 누가 제가 머리카락이 없다는 걸 아느니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아요. 자기 손에 가시래기 하나만 박혀도 아프다고 난리칠 텐데 남의 일엔 다들 별거 아닌 게 되니까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걱정 섞인 말도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다들 의지의 문제로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하냐?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냐? 남자 새끼가 뭐 그렇게 용기가 없냐? 그냥 빡빡 깎고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런 말들이 위로하는 건 줄은 알았는데 제 병은 제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단지 미용의 문제도 아니고요. 한땐 저 역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극복해보고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학업도 취업도 심지어 이성교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당하기도 했죠. 난 그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병을 얻었을 뿐인데요. 어느 날부터 공중 목욕탕을 가지 않게 됐어요. 탕에 들어가는 순간 슬금슬금 아주머니들이 모이세요. 그리고 한 분이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스님이 왜 이리 고와? 이렇게 예쁜데 스님이 돼서 아까워 어째? 사실 그분 제가 스님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럼 전 스님이 아니랍니다 하고 답을 하죠. 그럼 이내 후회해요. 엄청난 질문들이 시작되거든요. 하여간 심심들. 내가 이렇게 좌절하는 건 이제 머리카락이 없다는 사실보단 미래가 없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또 다시 치료는 실패할 것이고 성인인 나는 계속 부모님께 의지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은 내 병을 병 취급도 안 해주면서 내게 일할 기회나 도전할 기회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 분명 조금씩 고장나고 있고요. 이해해요. 나도 똑같이 겪고 있어요. 아, 나는 아니겠죠. 우리는 많이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뜻은 아니었어요. 반가워서 그래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요. 아마 새로운 치료법은 계속 나올 것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상황은 나아질 거예요. 우리 같은 전신, 전두 탈모 환자들이 자가면역 질환이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예전 아토피나 건성 같은 질환이 그랬듯 조금 더 세상에 알려지면 편견으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일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다 오프라인 만남도 같이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또래 남자들만 만났었는데 요새는 환우회에서 함께 나가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요. 특히 소아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내가 어려서 느꼈던 것들을 이 아이들은 느끼지 않으며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들이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대요. 저런... 아, 보호자님, 부모님들도 많이 나오세요. 나름 많이 정보도 나누시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마음 내키지 않으시면 오프라인에는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네, 한번 온라인 모임 초대해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잘 됐네, 잘 됐어. 저 학생,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나? 성진이에요. 그래요, 성진 씨. 어디 가서 우리 밥이나 먹고 가요. 아닙니다. 출근을 해야 해서요. 출근요? 취업을 하셨네요. 친구들과 창업을 했어요. 컴퓨터 관련 일인데
일단 부딪히고 보기로 했답니다. 멋지시네요. 이쪽으로 연락처 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나도 한 장 줘요. 서운해. 아, 그럼요.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주변 사람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원형탈모 환우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